교재에 있는 내용이 조금 ITQ 시험 문제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딱 모양새가 ITQ 시험 문제일 때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엑셀 처음 다루시는 분들 있죠. 이게 작성하는 방법이 엑셀이랑 한글이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 작성하는 방법부터 좀 잘 잡고 넘어갑시다. 자, 바탕화면에서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바탕화면에서 엑셀 더블 클릭. 초록 색깔 아이콘이 엑셀이에요. 했나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다음과 같이 뜰 거예요. 다시 바탕화면에서 엑셀 더블 클릭, 그리고 새 통합 문서 클릭. 에어컨 켜도 될까요? 자, 수업하기에 앞서서 화면의 구성 요소부터 이름부터 좀 읊어봅시다. 엑셀은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웬만한 중소기업은 무조건 엑셀을 다룰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도표를 낸다던가 결과값을 도출해 낸다던가 이런 기능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꾸준히 오래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회도 열릴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게 엑셀 대회가 따로 있어요. 세계적으로 하는 걸로. 게임도 만들 수 있다고 들었고요. 엑셀로? 네. 만들어요? 네. 우리 아들이 그거 하는 소리. 아들이 안 왔어 근데. 멋있어요. 저도 게임을 못 만드는데 만들 수 있대요. 그 엑셀 대회 같은 데 가면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이거 싫어? 자, 엑셀. 네. 자, 화면의 구성부터 이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든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뒤에 배울 파워포인트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위에 통합문서 1부터 여기 앞쪽에 써져 있죠? 여기를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한글과 마찬가지로 저장한 이름이 뜬다 해서 제목 표시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의 앞쪽에 보면 되돌리기와 저장과 다시 실행 있는 이 부분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 빠른 실행 아이콘에 보면은 짝대기 삼각형 있는데 요거 앞으로 자세히라고 할 거예요. 이거 뭐라 한다고? 자세히. 이거 뭐라 한다고요? 짝대기가 자세히. 짝대기 삼각형. 짝대기 모양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앞으로 뭐라 한다고? 자세히라고 한다고. 되돌리기가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옆에 있구나. 자, 이거 자세히를 눌러주시면 아래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써져 있는 게 쭉 나와요. 그죠? 빠른 실행 아이콘은 사용자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인쇄, 미리 보기 인쇄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그림이 추가가 돼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왼쪽 위에 화살표 있죠? 네. 요거 클릭하시면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요. 작성하는 안으로.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요거 클릭하시고 했나요?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인쇄 미리 보기 인쇄 클릭을 하면 다음처럼 아이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이거 다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클릭. 그러니까 자세히 클릭하고요. 했나요? 아래에서 두 번째에 보면 기타 명령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요거 클릭. 아까 나와 있던 내용 외에 내가 조금 더 도구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응. 여기에서 우리 글꼴색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 글꼴색 위에서 한 네 번째 있나요?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중간에 추가라고 있죠?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에 추가되죠? 네.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라고 있죠? 그거 눌러주시면 지워져요. 거기 아이콘 위에서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네. 그거 눌러주시면 지워져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니요, 그거 말고. 네, 우클릭. 오른쪽. 제거. 이것도 저도 제구가 안 보여요. 우클릭. 누르지 말고 제거. 우클릭은 오른쪽 버튼 누르시란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 말고 여기서 제거하고 싶은 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제거. 선생님 이거 저 선생님이랑 다르네요. 이거. 아, 저는 저거 추가해 놓은 거예요. 제가 추가해서. 자주 써서. 아.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작성을 겁나 하는 사람이라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저장 버튼이랑 되돌리기랑 다시 실행만 있어요. 처음에 설치하면. 근데 저는 세문서 만들 일이 너무 많아서 저거 넣어놓은 거고요. 제가 했으면 아까 우리 설정한 게 없어진 거예요? 네. 제거란 뜻이 지운다는 거니까. 지운 건 지운 거. 응. 그 기능이 지워졌다는 건 아니고. 나 해도 돼?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 창 조절 버튼이 있어요. 최소화, 최대화, 닫기. 최소화의 앞쪽에 보면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마우스 2초 이상 가만히 올려놓으면 이름 뜹니다. 뭐라고 떠요? 리본 메뉴 표시 없어. 리본 메뉴 표시 옵션. 리본 메뉴가 뭐냐면 홈부터 도움말까지가 리본 메뉴예요. 여기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 홈부터 도움말까지 뭐라 한다고요? 리본 메뉴. 자, 이 리본 메뉴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게 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에요. 클릭하시면 클릭해 볼까요? 거기에 탭 표시라고 있죠. 클릭. 그러면 탭 표시 탭이란 게 무슨 눌러봐요. 눌렀어요. 밑에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아래쪽에 떠 있는 그림이 없어지죠. 네. 자, 다시 클릭하고 껐어. 탭 및 명령 표시를 눌러주면 다시 펼쳐집니다. 하늘 안 펼쳐. 요거 클릭하고 탭 및 명령 표시 클릭.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요 리본 메뉴를 뭐라고 해? 탭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를 명령 표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탭이란 뜻을 알 필요가 없긴 해. 그잖아. 탭은 원래 때리는 이렇게 치는 소리를 탭이라고 하는 거야. 클릭하란 얘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를 리본 메뉴라고 하고 리본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명령 표시가 변동하게 되어 있고 각각의 리본 메뉴의 이름에 걸맞은 도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구가 엄청나게 많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수업하면서 다뤄볼 도구가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정도만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리고 안에 도구가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리본 메뉴까지 끝났고 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 여기 왼쪽에 A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름 상자. 박자 맡아서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건. 자, 여기를 왜 이름 상자라고 하냐면 셀의 이름을 표시한다 해서 이름 상자예요. 셀 이름을 표시한다. 엑셀은 문서 자체가 다 표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예요. 그래서 엑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셀이라고. 요 한 칸을 셀이라고 하고 다 셀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를 엑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셀마다 다 고유의 이름들이 있는데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셀에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셀에 해당 이름이 떠요. 마우스를 셀에다가 클릭을 하면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 해당 셀의 이름이 표시돼요. 집중! 집중해요. 자, 근데 마우스를 클릭할 때 요 초록색깔 테두리가 움직이죠. 요 초록색깔 테두리의 이름은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초록색깔 테두리 뭐라 한다고? 한글과 크게 다른 점은 일단 글자를 쓸 때 커서가 없어요. 깜빡깜빡하는 게 커서가 없고 대신 엑셀은 셀 포인터가 커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이며 커서. 자, 근데 이 셀 포인터를 옮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셀의 이름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뭘 보고 판단하냐? 위에 보면 A, B, C, D, E, F, G 영어 써져 있는 부분 열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숫자 부분 행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열이랑 행이 만나서 칸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 번호와 셀 번호를 붙여서 불러주면 그게 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요거 이름 뭘까요? B열의 3번 행이니까 B3. 얘는요? C5열의 5번 행이니까 C5. 요거는요? E2. 22. 2에 2. 2열이 2번이니까 22. 자, 어쨌든 다음과 같이 우리가 눌러보지 않더라도 셀 이름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수업을 할 때 E4 클릭하세요, B4 클릭하세요, A4부터 B4 블럭 잡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요거 수식 입력줄 뭐라 한다고요? 자, 엑셀이 아까 계산을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식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데이터를 값을
그냥 입력을 했는지 아니면 계산을 해서 입력했는지 구분하는 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둘 다 데이터 값은 100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100, 아래도 100. 이때 수식 입력줄에는 그 입력한 수식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입력한 값이 그대로 보여져서 위에 거는 100, 아래 거는 어때요? 는 50 더하기 50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할 때는 요 100이라는 숫자 그대로 나오지만 수식 입력줄에서는 이게 계산식으로 한 건지 아니면 입력을 한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해볼 거니까 해보지 마세요. 다 해볼 거니까 하지 말아요. 다 해볼 거니까 따라하지 말아요. 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부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일하는 창, 일하는 바닥 이런 뜻이고 이 워크시트의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우리 A1셀에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볼 거예요. A1셀에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말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 볼게요. 아래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아이 더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컨트롤 떼봐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게 휠이야. 휠을 아래로 올려요. 아래로. 그건 위로야. 선생님 몸 쪽으로 당겨야 아래야. 몸 쪽으로 당겨야 저한테는 아래예요. 근데 선생님은 네모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상관없어요. 아까 인쇄 미리 보기 눌러서 이런 거예요. 그래요? 점선은 괜찮아요. 자, 워크시트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오른쪽에는 100만 몇 개로, 100만 몇 개가 아니고 1000 몇 개로 늘어나고요. 아래 방향으로는 100만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작성할 수 있는 양이 어마무시하게 거의 전지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양의 자료를 데이터 값을 편집을 할 때 쓰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아래쪽에 선생님 보시면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큰 시트를 여러 개를 더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개의 문서에 한 번에 저장이 되고요. 오케이? 네. 자, 기본적인 거.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위로 굴려서 확대할게요. 했나요? 자, 만약에 저처럼 셀 포인터가 A1셀이 아닌 분들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홈 키 눌러주시면 홈 키가 오른쪽에 보면 6개 뭉쳐져 있는 거에 두 번째 거 있어요. 홈이라고 있죠.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6개 뭉쳐져 있는 거에 두 번째 거 그거 눌러주시면 한 번에 A1셀로 넘어갑니다. 홈은 맞아. 제자리. 홈이 집이잖아.
집으로 가자. 아, 내가 제일 집에 가고 싶어 지금. 나 옆에다가 일할 거 쫙 써놨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질려서 집에 가고 싶어요. 일할 것만 써놨는데.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알아야 되는 거 다 배웠어. 이제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엑셀은 커서가 없기 때문에 셀 포인터가 커서예요. 우리 A1셀에다가 클릭하고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영어로 나와요. 미국 거라. 옆으로 물려야 돼. 됐어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썼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해줄게요. 원래 한글에서 표를 다룰 때 글자를 쓰고 엔터를 하면 그 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셀 안에서 줄이 내려와요. 근데 얘는 어때요? 다음 칸으로 넘어갔죠. 엑셀만 이런 거예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게. 오케이? 자, A2셀에다가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써줄게요. 썼어요? 네.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면은 ESC 아래에 TAB 써져 있는 거 있죠? TAB. 그게 탭이에요. 키보드 왼쪽. 제 쪽이 왼쪽. 찾았어요? 자, 탭 키를 눌러주면은 셀 포인터가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지금 한 거 엔터 키, 탭 키 말고 방향 키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더 많이 써서 이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B2에다가 저도요 라고 써볼게요. 저도요. 했어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셀 포인터가 A3 혹은 B3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 A2셀에 써놨던 만나서 반가워요라는 글자가 지워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워요가 없어졌잖아요. 자, 없어진 이유는 B2셀에다가 우리가 글자를 채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가려진 거예요. 그럼 지워진 건 아니고 가려진 거잖아. 어떻게 하면 가워요를 볼 수 있을까요? 칸을 키우면 볼 수 있겠죠. 이때 여기 하나만 늘릴 수 없어, 엑셀은. 무조건 단체로. 그래서 열 머리글에서 늘려야 돼요. 어디서 늘려야 된다고? 열 머리글. 여기 A랑 B 사이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면 마우스 포인터 양쪽 화살표로 바뀌어요. 그런가요? 이때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열에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열 너비가 넓어져요. 그 글자의 길이에 그냥 맞춰버립니다. 됐어요? 자, 우리 A3셀에다가 글자 한 번 더 쓸 거거든요. 클릭하고요. 숫자 100 쓰고 엔터 할게요. 숫자 100 쓰고 엔터 할게요. 엔터 했나요? 자, 그리고 100을 보면 어때요, 선생님? 숫자가 오른쪽 정렬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엑셀은 숫자와 글자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처럼 엔터를 치게 되면 숫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됩니다. 찾았다. 자, 근데 예의사항이 있어요. 자, A4에다가 100원이라고 써볼게요. 100원 쓰고 했어요? 엔터. 그럼 어때요?
글자 치면 또 앞에 있는 거 보이죠? A4셀은 앞쪽에 써져 있어. 우리가 봤을 때는 요거 숫자잖아요. 근데 이걸 숫자로 안 보고 글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랑 글자는 합치면 안 돼. 숫자와 글자를 같이 쓰면 요건 숫자가 아니고 글자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뒤에 이제 엑셀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표시 형식이란 서식이 있거든요. 숫자 뒤에다가 글자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아예 따로 존재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자, A5셀에다가 날짜를 한번 써볼 건데요. 얘네들이 규정되어 있는 규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써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날짜인데, 날짜는 다음처럼 2025 빼기 어딨냐? 오늘 며칠이죠? 21일이죠. 04 빼기 21 요렇게 써줄게요. 아들분 거 하셨죠? 네. 출석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엔터 한번 합니다. 날짜는 숫자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고 다음처럼 날짜는 이렇게 쓰셔야 날짜로 취급이 됩니다. 자, A5셀에다가 클릭하면 오른쪽 위에 표시 형식의 날짜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날짜 형식으로 앉혀놨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날짜가 하나 더 있어. 저는 좀 자주 쓰는데 A6셀에다가 클릭하고요. 04월 슬래시 011 혹은 04 빼기 21일 이렇게 쓸게요. 04 슬래시 21 했어요? 네. 그래, 엔터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4월 20일. 4월 21일로 한글로 바뀌죠? 네. 자, 그리고 여기 A6에다가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했어요? 네.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내가 바꾸지 않았는데도 날짜는 다음과 같이 이게 규칙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표시 형식의 일종인데요. 그거의 원본 데이터를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한글로 월, 일 써져 있다? 이건 날짜 아니야. 날짜는 무조건 다음과 같이 써져야 날짜로 취급을 해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A7까지 했고 숫자 했고 자, 우리 글자를 한번 수정해 봅시다. 자, A7에다가 우리 감자라고 한번 써줄게요. 감자라고 썼나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수식 입력줄에 위에 리본 메뉴 한번 보세요. 불 다 꺼져 있는 거 보이시죠? 뭐 글꼴 바꾸는 거 외에는 맞춤이나 표시 형식이나 스타일이나 불이 다 꺼져 있어. 글자를 쓰는 도중에는 다른 기능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고 나서 엔터를 쳐주셔야 돼. 엔터, 방향키 또는 마우스 클릭 셋 중에 하나를 뭐든 해야 돼. 이해되시죠? 네. 근데 나는 이 자리에 감자가 아니고 고구마를 썼어야 된다. 그럴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내가 수정하고 싶은 셀을 선택을 하고 클릭만 하고 그냥 쓰면 돼요. 지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워져요. 그래서 되도록 엑셀은 입력하실 때 모니터를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시다가 입력 기껏 해놓은 거 다 지워질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은 당연히 되는데 생각해봐. 고개를 키보드에다가 받고 입력을 하다가 딱 고개를 들었는데 엉뚱한 셀에다가 클릭을 하고 쓰고 있었던 거야. 그럼 다 지워지잖아. 한 칸만 잘못 쓰고 뭐 다 잘못되잖아요. 밑에 아래가. 그런 건 아니지. 아니에요. 네. 자, A8에다가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전체적인 글자를 지우는 게 아니고 조금만 수정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요. 자, 일부러 오타낸 거예요. 일부러 오타낸 겁니다. 오타 내서 쓰세요. 제대로 써. 제대로 쓰지 말아요. 일부러 오타낸 거예요.
됐어요? 네. 자, 다음처럼 이렇게 글자를 수정을, 그러니까 오타를 냈어. 그러면 나 요 글자랑 요 글자만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질문. 지금 제가 요육이라고 써놓은 거는 어디 셀에 써진 걸까요? A. A. 음. 이게 넘어가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A8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B8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럼 여기 안 써진 거예요. 아, 여기에서. A8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 요요까지 다 써져 있죠. 네. 그러면 다 A8에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수식 입력줄은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나는 이거 교육이랑 요거 수정해야 되겠네요. 수정하고 싶은 셀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커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는 이제 사용법은 한글과 마찬가지예요. 커서 생겼으면 방향키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글자 뒤에다가 갖다 놓고 지우고 쓰시면 돼요. 커서를 갖다 놓고 백스페이스 혹은 딜레트 키로 지워서 쓰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좀 지워볼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써놓은 거를 지울 건데 엑셀은 좀 특이하게 백스페이스가 아닌 딜레트 키로 지우는 게 좋습니다. 자, A1셀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했나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레트 키 찾아주세요. 딜레트 찾았어요? 자, 딜레트 눌러서 지워봅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워질 거예요. 그런가요? 자, 이 딜레트 키는 단체로 블럭을 잡아서 지워도 한 번에 지울 수 있어요. 자, 블럭을 잡아볼 건데 A2셀부터 B8까지 블럭 잡을 거거든요. 드래그 합니다. 이때 A2셀에 써져 있는 셀의 색깔이 어때요? 흰색이죠? 요게 블럭이 잡힌 거예요. 색깔 보고 그래서 블럭을 잡았다 안 잡았다를 보는 게 아니고 잘 보면 셀 포인터가 외곽에 초록색 테두리가 커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거 보고 블럭 잡았다 안 잡았다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딜레트 키 누르면 싹 지워지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글자를 조금 써보도록 하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신규 회원 명단 써져 있죠. 이때 신규 회원 명단이 앞뒤에 특수 문자가 있는데 요거는 좀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글자만 써볼 거예요. 자, 쓰기 전에 보시면은 A열의 열 너비가 지금 저처럼 넓은 게 아니고 좁아야 돼. 그래서 A랑 B 사이 선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기. 열머리 그래. 올려놨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좁혀줍니다. 양쪽 화살표로 바뀌었을 때 좁혀줍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2에다가 클릭하고 신규 회원 명단